여러분, 오늘은 제가 지난 시간 퀴즈 영상을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몇 개 맞았어요? 저 진짜 궁금하거든요. 댓글로 어땠는지 꼭 말해주세요. 그리고 지난 시간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진짜 빨리 말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속도를 0.8로 조금 낮춰서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친구끼리 대화하는 거니까 오늘은 반말로 한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할게요. 야, 뭐야? 우리 집에 갑자기 왜 왔어? 같이 공부하자고? 내일 시험인데 공부를 하나도 안 했다고? 여기에서 제가 같이 공부하자고 공부를 하나도 안 했다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다른 사람이 한 말을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을 때 문장의 종류에 따라서 다고, 자고, 냐고,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가 저한테 우리 내일 같이 밥 먹자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제가 그걸 잘 못 들었어요. 대충 들었는데 내가 잘 들은 게 맞나?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뭐? 내일 밥 먹자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만약에 친구가 저한테 나 공부를 하나도 안 했어 이렇게 얘기했다면 저는 공부를 하나도 안 했다고? 이렇게 다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야, 너 오늘 뭐 공부할 거야? 단어? 쓰기? 문법? 여러분, 제가 일단 A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요. 일단 몰라 라는 말이 사실 잘못하면 좀 퉁명스럽게 느껴질 수 있는 단어예요. 몰라 말고 모르겠어 를 사용해 보세요. 몰라는 좀 차가운 느낌이 있습니다. 나는 몰라. 더 이상 나한테 물어보지 마. 좀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 언제 몰라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친구끼리 대화할 때 누가 봐도 객관적인 답이 있는 상황에서 친구가 나한테 물어봤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명확한 답이 있어도 여러분이 만약 존댓말을 하는 상황이라면 그냥 모르겠어요 사용하세요. 너무 벼락치기 하는 거 아니야? 자, 여기에서 제가 너무 벼락치기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벼락치기의 뜻이 진짜 재미있어요. 벼락은 날씨가 안 좋을 때 하늘에서 갑자기 전기가 파박 하고 내려오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벼락치기는 공부나 일을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에너지로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벼락치기 스타일이에요? 아니면 미리미리 공부하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참고로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봐. 내가 도와줄게. 자, 이번 문제의 답은 A인데요. 여러분, 공부하다랑 배우다의 차이를 알고 계세요? 공부하다는 내가 스스로 노력하는 행동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런데 배우다는 다른 사람한테 기술이나 지식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두 가지 다 얘기할 수 있지만 피아노, 담배, 그리고 기타 이런 학문적인 공부가 아닐 때에는 배우다를 사용해야 돼요. 지금 이 상황에서 저는 선생님이랑 공부하는 게 아니라 저 혼자 중국어를 공부하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공부하다입니다. 너 뭐 필요한 거 있어? 자,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뭔가 요청하고 싶을 때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뭐뭐 줄 수 있어? 예요. 그런데 존댓말로 얘기하고 싶다면 뭐뭐 주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진짜 정말 공손하게
얘기하고 싶다면 뭐뭐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동사를 주다에서 받다로 바꾸는 거죠. 왜냐면 주세요 이렇게 상대방에게 행동을 요청하는 것보다 제가 받을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상대방에게 부담을 좀 덜 줄 수 있기 때문에 더 다정하고 예의 있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만난 사람이나 아니면 친구 부모님한테도 쓸 수 있는 좋은 표현입니다. 자, 다음 문제. 아무것도는 그냥 부정문이랑 항상 같이 외우세요. 예를 들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안 먹고 싶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 아무것도 못했어. 등등. 여러분들이 평소에 자주 쓸 것 같은 말을 그냥 하나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타이머 한 1시간 맞춰 놓을게. 제가 타이머 1시간 맞춰 놓을게 라고 했어요. 타이머를 맞추다 뿐만 아니라 알람 있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그 알람도 맞추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알람을 맞춰 놓다, 알람을 맞춰 놓을게 라고 얘기했는데 맞춰 놓다 라고 얘기하면 그 행동을 내일을 위해 미리 하다, 미래를 위해 미리 내가 타이머를 설정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사실 큰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알람을 맞추다, 알람을 맞춰 놓다 둘 중에 어떤 게 더 편해요? 둘 중에 더 편하고 좋은 거 하나 선택해서 그걸로 외워도 됩니다. 이번 문제는 그냥 단어 차이네요. 버리다는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예요. 빌리다는 잠깐 쓰고 그리고 돌려주는 거예요. 두 단어가 비슷해서 좀 헷갈리기 쉬운데 포스트잇을 빌리고 싶은데 버리다 라고 얘기하면 완전 다른 뜻이 되는 거예요. 그쵸? 배 안 고파? 나 좀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 우리 뭐 좀 먹자. 여러분은 공부할 때 공부에 집중하세요? 아니면 사실 몸은 공부하고 있지만 머리로는 다른 생각을 하세요? 내가 다른 생각을 많이 할 때, 오늘은 진짜 집중이 안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다른 생각하지 않고 진짜 열심히 공부만 한다면, 와, 오늘 집중이 진짜 잘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 보기에 있는 집중이 좋지 않아는 한국 사람들이 들었을 때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절대 쓰지 않는 표현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뭐 먹고 싶어? 자, A 같은 경우는 문법적으로 이상하진 않은데 문맥적으로 조금 이상하죠. 제가 질문을 했으니까 대답을 해야 하는데 저한테 다시 질문했어요. 심지어 제 질문이랑 비슷한 질문을 다시 저한테 했죠. 그래서 답은 B입니다. 이 B의 경우에 먹고 싶은 거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 영어에서 whatever you want 라는 표현을 말하고 싶을 때 네가 먹고 싶은 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예를 들어 친구가 오늘 뭐 먹고 싶어?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네가 먹고 싶은 거 먹자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주말에 뭐 하고 싶어? 라고 물어보면 네가 하고 싶은 거 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들다와 좋아하다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영어로는 둘 다 like 인데요. 마음에 들다는 보통 첫인상이나 그 선택의 상황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옷가게에서 옷을 봤어요. 그러면 나는 그 옷을 처음 보잖아요. 그러면 이 옷이 마음에 들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카페에 갔어요. 어디에 앉을까 좀 고민이 돼요. 그럴 때 이 자리는 바다가 보여서 제일 마음에 들어.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좋아하다는 사람, 음식, 취미처럼 좀 오랫동안 좋아하는 물건이나 그런 행동에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저는 김치를 좋아해요. 저는 축구를 좋아해요. 이렇게요. 어때? 공부는 좀 잘 돼? 이것도 진짜 많은 학생들이 모르는 그런 표현인데요. 기억이 안 해가 아니라 기억이 안 나입니다. 특히 여러분 한국어 공부할 때 아니면 한국어 수업을 들을 때 분명히 내가 그 단어를 공부했는데 가끔 그거 뭐지? 이런 순간이 있잖아요. 그럴 때 이 단어 공부했는데 기억이 안 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이 잘 나면 기억나요. 기억이 나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뭐 먹었는지 기억나요? 오늘 무슨 요일인지 기억나요? 어제 무슨 요일인지 기억나요? 제 이름 기억나요? 그리고 우리 공부 다 끝나고 같이 저녁 먹으러 갈래? 원래 시험 얼마 안 남았을 때 그 컨디션 조절도 좀 해야 돼. 이 컨디션, 이 단어가 진짜 콩글리시예요. 보통 여러분 몸이 안 좋을 때 아니면 아플 때 우리는 컨디션이 안 좋아 이렇게 사용합니다.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서 헬스장에 못 갈 것 같아요.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서 한국어 공부를 못 할 것 같아요. 12시간이나 잤더니 컨디션이 너무 좋아요. 여기에서 B의 답, 갈 거야는 갈 거예요의 반말 버전이죠. 여러분 혹시 한국어를 말할 때 뭐뭐을 거예요만 말하고 있다면 이제부터 뭐뭐으려고 해요를 사용해 보세요. 다른 사람과 얘기할 때 훨씬 자연스러운 경우가 많아요. 이 두 문법은 둘 다 미래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을 거예요는 정말 내 의지를 강하게 주장할 때 사용하고요. 반면 으려고 해요는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아직 100% 확실한 거는 아니라서 다른 사람의 제안을 들었을 때 그 제안을 오케이 할 수도 있는 그런 단계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질문에 으려고 해요 라고 대답했을 때 조금 더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더 다정하고 친절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상대방의 질문에 을 거예요로 대답하면 상대방의 기분이 조금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같이 공부하는 친구가 나한테 오늘 몇 시에 집에 갈 거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제가 나 5시에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나 5시에 갈 거야. 너는 몇 시에 집에 가는지 나는 신경 안 써. 나는 5시에 갈 거야. 너 나랑 같이 집에 가고 싶어? 그런데 나는 별로 너의 마음을 안 물어보고 싶어. 왜냐면 나는 신경 안 써.
조금 이런 느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설명을 위해서 좀 과장했는데, 그런데 이렇게 좀 차가운 느낌이 있는 거예요. 저는 내일부터 다이어트 할 거예요. 이 문장은 어때요? 사실 다이어트를 하는 건 다른 사람과 아무 관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에는 뭐뭐을 거예요가 괜찮은 표현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관련 없는 나의 계획을 소개할 때는 뭐뭐을 거예요가 괜찮은 표현입니다. 여러분도 미래에 대해서 다른 사람과 얘기할 때 웬만하면 으려고 해요를 한번 써보세요. 완전 추천합니다. 1시간만 딱 공부하고 헤어지면 되겠다. 어때? 이것도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내가 어디에 갔다가 다시 원래 장소로 돌아올 예정이라면 한국 사람들은 가다보다 갔다 오다라는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잠깐 편의점 갔다 올게.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저 은행 갔다 왔어요. 엄마, 어디 갔다 왔어? 영어의 leave를 한국어 사전에 검색하면 떠나다가 나오는데요. 사실 떠나다는 몸 그리고 마음이 아주 멀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으로 언제 떠나세요? 요즘 일이 너무 힘들어서 어디로 멀리 떠나고 싶어요. 엄마가 저를 떠났을 때 너무 힘들었죠. 어때요? 이 예문들 다 거리가 멀어지는 상황이죠? 그래서 친구 집에 가거나 학원에 가거나 학교에 가거나 이런 정도의 상황에서는 그냥 가다 아니면 갔다 오다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럼 내일 모레 시험 잘 보고 시험 끝나면 어땠는지 나한테 연락해줘. 여러분 나라에서는 친구들과 헤어질 때 어떻게 인사하나요? 사실 한국에서는 갈게 이렇게 인사하는 게 제일 흔한 방법인 것 같아요. 사실 안녕, 사실 안녕도 그렇게 많이 말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한국뿐만 아니라 아마 전 세계적으로 똑같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갈게 뒤에 I'll text you 이렇게 얘기하고 싶으면 연락할게 라고 얘기해 보세요. 메시지가 아니라 연락하다, 연락할게 이렇게 사용해 보세요. 자, 여러분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인데요. 오늘 동영상 어땠어요? 제가 요즘에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는 동영상을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저는 정말 감동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다음에는 또 재미있고 유용한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그러면 안녕!